안녕하십니까. 우리 2021학년도 1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 같이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문 입장하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3층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 3층 건물에 310호 있으니까는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상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고 제 연구실 방문해서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 대한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강의를 갖다 이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요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은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화장품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이제 공장이 되든 또는 아니면 화장품을 그 회사에서 그 화장품을 갖다 이제 품질 분석을 하는 그런 부서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또는 연구 개발을 이제 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든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초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업무에 종사를 할 때 그거와 관련된 그런 용어를 갖다가 또 이제 이해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초 화장품들이 어떻게 제조를 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갖다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 목표를 잡았고요. 또 그 화장품을 갖다 만드는 데는 다양한 그런 이제 원료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다양한 성분들. 그러한 원료에 대한 학습들, 그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떤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초 화장품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제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형은 뭐의 준말인지 혹시 아세요? 제품의 형태를 갖다 줄여서 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의 형태, 즉 액체 상태이냐, 아니면 크림 상태이냐, 로션의 상태이냐, 아니면 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냐. 그래서 우리가 제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제형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킨과 같은 어떤 가용화 형태의 제품, 또 로션과 같은 유화 형태의 제품, 그렇죠? 핸드크림과 같은 크림 형태의 제품, 또는 분산 형태로 되어 있는 립글로스라든가, 또는 그 네일 에나멜이라든가, 그렇죠? 최근에는 액상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 제품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제형의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법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조 기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그 소재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화장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화장품들도 있지만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렇죠? 유효성을 갖다 강조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능성 화장품에는 또 기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미백 기능이라든가 주름 개선 기능이라든가 또는 피부 장벽을 갖다가 이제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최근에는 이제 천연물로부터 소재를 갖다 얻어서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천연물로부터 얻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개발이 되는, 합성이 되는 이런 소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그런 이제 기초 화장품들을 갖다 이제 제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익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 목표로 이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장품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은 법이 따로 없었어요. 다 의약품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서 화장품을 갖다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제 화장품법이 이제 드디어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화장품법에서. 그리고 요거 이제 몇 번의 수정, 즉 개정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최근에는 요렇게 이제 화장품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알러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뒤에도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익히 배워왔겠지만 이런 것들은 의약품하고 다른 점이죠. 또 의약품 말고도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위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이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은 약사법 제2조 4호에서 이야기하는 의약품은 해당 물품에서 제외한다. 즉 화장품으로 치지 않는다.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은 화장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약사법에 다 이제 같이 버무려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는 그래서 피부의 미백, 그래서 미백 기능,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혹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즉 자외선 차단이나 혹은 잘 태워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자외선 차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능성 화장품이었었는데, 그랬는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 또 기능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갖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맨 밑에 써놨는데요. 추가가 됐죠. 2016년 8월부터 무엇을 이렇게 6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당초에 추가가 될 때는 맨 처음에 모발의 색상 변화. 그래서 이것은 연모제라든가, 그죠? 우리 이제 헤어 염색하고 그럴 때 이제 미용실에서 쓰고 하는 연모제라든가, 혹은 이제 염색하기 전에는 탈색을 시키거나, 그쵸? 탈염시키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채모들, 우리 뭐 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여름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채모들이 이제 이렇게 그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겨드랑이라든가 혹은 또 뭐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데 채모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갖다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채모 제거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 즉 제모제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은 이제 2016년 8월에 화장품법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를 방지하거나, 즉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모발의 굵기를 갖다가 좀 영양도 공급하고 그래서 모발의 굵기를 갖다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없는 그런 모발을 갖다 새롭게 나는, 이거는 우리 화장품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탈모를 방지하는,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지, 모발이 새롭게 나는 소위 얘기하는 발모제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 해당 안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도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의약 외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처음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설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뀔 때는 이게 아토피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토피라고 하는 것을 완화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들은 의료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최근에 바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들었겠지만 또 요 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작년에 바뀐 거거든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바뀌었다 혹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업도 결국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설명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피부 그러니까 아토피를 완화해주는 뭐 이런 표현은 이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을 갖다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물론 이거는 이제 씻어내는 제품에 한정이 됩니다. 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고 6번째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갖다가 엷게 하는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6부류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이제 최종 2020년 8월에 완전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름 개선이라든가 또는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또 미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화장품 관련해 어떤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자격들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근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 저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이 뭐 시험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죠. 원래 당초의 목적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청결, 미화해서 매력을 갖다 이제 더하고, 그렇죠? 피부 모발의 건강을 갖다 유지하는. 그래서 청결, 미화, 건강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이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에 기능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정의가 되어 있다 화장품법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 가지고 역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결하고 그 다음에 미화작용을 하고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을 갖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정작용을 하는 비누라든가 샴푸 여기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클렌징 폼, 뭐 클렌징 젤, 그렇죠? 폼 클렌징, 샤워젤, 뭐 다 이런 것들이 청결을 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인 거고요. 보습, 수분을 갖다 공급을 하거나 또 건조 방지를 통해서 수분의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는 데는 수딩 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을 테고, 보습제 역할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뭐 토닝 로션이 되든 또는 스킨 로션이 되든 뭐 이런 역할들이 이제 보습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크림 경우도 핸드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과립층의 수분 증발이 하지 않도록 장벽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에센스라든가 또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고 있죠.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적어 놓은 거지, 요것만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외부 공해로부터 피부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선크림이라든가 자외선 차단제의 형태인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막을 형성하는 경우는 에멀션이나 데이크림 또는 크림류들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호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효성, 기능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화 방지라든가
피부의 탄력 증대라든가 이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고요.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세포 분열 촉진에 의해서 각화작용을 갖다 정상화한다라든가. 그쵸? 즉, 새 피부가 진피로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그쵸? 올라오면은 이제 쭉, 우리, 표피층까지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각질이 돼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뭐 4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정상화,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피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영양 공급, 이면서 정상화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과정에는 콜라겐 합성이라든가 또는 엘라스틴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이제 파괴되거나 뭐 이런, 노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도 영양 공급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예. 한편으로 이제 미화작용도 화장품의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참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장품의 경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기능인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 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기능성 화장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부류로 치면 한 8부류. 실제로 이제 항목으로 보면 한 11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뭐 효능? 화장품의 역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 중에서는 미화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그쵸?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미화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및 피부의 색조를 밝고, 또, 매력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제품들인 것이죠. 뭐, 이를테면, 색조 화장품이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겠지만,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립스틱, 뭐, 보련지, 또 아이브로우, 그쵸? 뭐 또는 뭐 이제 네일 에나멜 다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미화작용을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미화작용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라서 여기는 아마 이제 2학기 때 저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될 테고 나머지 청결, 보수, 보호, 영양 공급과 관련된 게 거의 기초 화장품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초 화장품 우리가 이제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을 갖다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기초 화장품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뭐 여러분들 다 배우긴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꺼내 본다면, 그렇죠?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갖다 다시 상기시켜 본다면은 기초 화장품은 영어로 기초 화장품, 그래서 뭐, 베이스 코스메틱?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이직 코스메틱? 이렇게 쓰질 않아요. 기초 화장품 그냥 영어로 스킨케어, 피부 관리 프로덕트, 제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따로 이렇게 뭐 베이스라든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킨케어 프로덕트로 보통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즉,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화장품의 역할 중에서 미화작용을 하는 색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본래 기능인 피부의 본래의 기능인 항상성이라고 하는 즉 일정하게 보습도 유지를 하고 또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예? 그러한 이제 항상성을 갖다가 유지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도록 예, 그렇게 하는 이제 화장품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초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색조 화장품, 뭐 사진에는 약간의 우리 모델인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색조를 갖다가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색조를 갖다 이제 하긴 했지만 굉장히 피부톤이 자연스럽고 원래 그 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제품들인 것이죠. 그렇죠? 뭐 설화수라든가 또
후라든가 아이오페라든가 뭐 이제 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는 또 뭐 스킨류라든가 뭐 크림류 또 뭐 에센스류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초 화장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바로 그렇다면 이제 기초 화장품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베이직 케어.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관리를 하는 데는 보통 세안료, 화장수, 에멀션 이런 정도라고 뭐 보통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퍼스널 케어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상황에 맞게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습을 좀 해주고 수분 공급을 해주고 또는 주름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주름 개선에 이제 필요한 또는 이제 미백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미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각자 필요한 요소에 맞게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퍼스널 케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직 케어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세안과 관련된 청결이죠. 그렇죠? 클렌징 폼 클렌징 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화장수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보습제를 함유하고 토너 함유한 토너라든가 스킨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에멀션으로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보습도 유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크림 제품을 통해서 이제 유분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퍼스널 케어로서는 이제 영양 공급해주는 이제 에센스, 그렇죠? 또 뭐 영양 크림, 마사지 크림 이런 류의 이제 크림류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름 개선이 되든 또 어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할 때는 앰플이라든가 세럼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근데 벌써 시간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일부 이런 이제 강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뭐 영상에 올리고 그럴 때는 25분 이상이면은 한 강좌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제가 시간도 어느 정도 돼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우선 1교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